네, 안녕하십니까. 권준욱 TV입니다. 오늘은 감염병 액수 중에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mRNA 백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2020년 저물 무렵 mRNA 백신의 임상시험 성공의 소식을 들은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몇 년간의 투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만 사실은 1953년 DNA 이중나선 구조의 발견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87년 로버트 말론이라는 사람이 그 mRNA와 단백질을 섞은 혼합물에다가 세포를 넣어두니까 세포로 mRNA 정보가 들어가서 mRNA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복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단백질을 결국 생성해낸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원래 mRNA 이 기술은 이러한 기전을 통해서 암이라든지 만성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가 초기에 물밀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엘리 길보아라는 사람, 또 큐어백이라는 회사의 잉가 호아라는 사람 등등등 사실은 결국 나중에 성공한 바이오엔텍의 위구르 사힌이라는 사람도 부부 과학자들 결국은 mRNA 기술로 만성병에 도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가 생기면서 결국 mRNA 백신이 성공을 거두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캐탈린 카리코, 드루 와이스만 두 사람 사실 유펜의 어느 복사기, 공용 복사기 앞에서의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 드루 와이스만은 앤토니 파우치 박사 밑에서 에이즈 백신을 연구하던 사람이었고 또 카탈린 카리코는 헝가리 출신으로 평생을 mRNA 기술에 진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서 백신과 mRNA 기술이라는 그런 융합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결국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결실을 맺게 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이러한 투자가 미국의 R&D 훌륭한 어떤 생성 시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헝가리의 노력파 천재 과학자인 캐탈린 카리코가 미국으로 옮겨왔다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우리나라도 여전히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을 첫째로 어느 분야나 생각하고 유학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는 새로운 유학생이 사실은 융합이라는 과정의 첫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굳건한 R&D 관리 체계, 더 뒤로 돌아가면 미국 NIH 단일 기관을 중심으로 연간 거의 약 500억 불에 달하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68조 원에 달하는 돈의 80% 이상을 외부 용역 연구에 줌으로써 그 용역도 과제를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랜트 연구 방식, 즉 연구자가 연구하려는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재정 지원을 통해서 아주 풍성한 연구가 진행되고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성공도 매번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실패가 쌓이면서 성공이 되거나 또 여러 분야로 연구하다 보면 또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카리코와 와이스만이 그 mRNA 기술 중에 유리딘 염기를 치환함으로써 인체의 면역 반응을 회피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어서 피에터 컬리스가 리피드 나노파티클을 개발해서 mRNA라는 아주 미약한 단백질을 우리 몸에 안정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 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mRNA 백신이 성공을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수많은 이제 여러 논문들이 나왔는데 그 후 mRNA 백신을 정작 개발할 때 미국 정부의 역할 중에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한 경로를 통해서 약 100억 불을 투자한 것도 있고 그 전에 우리나라도 아파라는 기관을 미국을 모방해서 신설을 했습니다만 미국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기획국 다파라는 곳에서 2010년에 기술과 자금을 지원했고 그 가운데 그러한 지원을 받은 회사들에게 부스터가 된 겁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의 그 코로나19 정작 발생 이후에 100억 불의 연구비가 이 분야로 쏟아져 들어갔는데 화이자와 같은 거대한 회사도 2억 불을 받았고 모더나는 15억 불을 지원받았고 또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 미국 FDA 직원을 현장에 파견시켜서 연구와 나중에 이제 허가를 맡은 규제기관이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얼마나 속도가 빨라지겠습니까? 이것은 규제가 규제로서가 아니라 규제와 창조가 맞물려 돌아간다는
또 규제하는 기관도 그만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어야만 사실은 새로운 약품, 특히나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는 약품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참고하고 배워야 되는, 우리 체계를 개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파이자의 알베르트 불라의 문샷이라는 자서전이 나와 있습니다. 한글로도 나와 있는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카탈린 카리코도 돌파의 시간이라는 자서전을 썼습니다. 저는 카탈린 카리코의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강의를 앞두고. 근데 손에 잡자마자 반나절을 손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투박한 문체고 번역이 약간 좀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서 중간에 유펜에서 쫓겨날 정도로 핍박을 받을 그 당시 좀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안타까움도 느꼈습니다만 참 좋은 내용입니다. 인간 승리의 내용입니다. 이 알베르트 불라는 mRNA 플랫폼으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나라 아스트라제네카의 벡터 전달 방식의 백신 플랫폼으로 가느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과학자도 아니지만 직관적으로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면역을 회피하고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는 유리한 mRNA 백신을 선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물론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세포 면역에서도 mRNA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도 알긴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mRNA 백신을 개발하기로 결정을 했고 2022년에 초스피드로 이걸 개발해 냈고, 지금은 나중에 차근차근 mRNA 백신 내지는 그 백신의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미국 NIH와 같은 우리나라의 R&D 체계가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저의 생각을, 물론 감염병 X 책에도 썼습니다만 이 TV를 통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셀프 앰플리파잉 백신이 개발되기도 하고, 또 흡입 백신을 지금 개발하는 데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 모든 뒤에는 이미 mRNA 백신 개발에 성공한 미국이 지금 보시는 대로 프로젝트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계획을 바이든이 취임해서 이제 코로나 후반기 2022년에 수립을 했는데 무려 50억 불을 mRNA 치료 예방 기술에 집어넣습니다. 아주 타겟팅을 분명히 해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광범위한 범위를 가진 백신의 개발, 그리고 두 번째는 뮤코잘 이뮤니티, 즉 호흡기 바이러스가 직접 들어오는 코라든지 이런 데 점막에 항체를 생성시키는 그런 백신을 개발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즉 항체를 통해서 앞으로도 등장할 그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약 VOHC, 즉 Variant of High Consequences, 진단제제, 치료제제, 기존의 백신에 아무 효과가 없는 만약 그런 또 아주 무서운 변이가 등장할 경우 초기에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기까지, 새로운 치료제 또는 진단제제가 개발되기까지의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항체 치료제를 미리 개발해서 고위험군 중심으로 예방 내지는 치료에 쓰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서 50억 불을 집어넣는 것을 보고 제가 참 성경 구절을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mRNA 백신 기술이 이미 있는 미국은 50억 불을 집어넣어서 저 멀리 앞서가고, mRNA 기술이 없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중국, 일본은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 경우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즉 R&D 예산이 삭감당하는 그런 대비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일단 mRNA 백신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말씀드렸고, 앞으로 차츰차츰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최신 경향의 백신 개발 과정, 그리고 제가 또 행정을 했던 경험으로서 관심이 있는 연구 개발, R&D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그렇게 융합적이고 생산적인 토양을 구축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도 책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더 풍족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